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용쌤님, 발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다시 용쌤님이라고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작가이신 용쌤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뭐 온라인에서는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또 얼굴을 서로 보면서 비대면이지만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데 오늘 또 좀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대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짧게 자기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정식적으로 자기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11년 차 초등교사이고요. 그리고, 초등교사가 된 지는 11년이고, 그 안에서 7년 정도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주로 해왔던, 어, 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학부모님들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성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었고, 그 블로그 시작이 꽤 오래되면서 한 5년, 6년이 되면서 쌓였던 글들이 최근에 출간이 되어서 요즘 엄마, 요즘 아빠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준비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따가 질문 드릴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건 또 제가 차차 제가 질문을 드려서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책을 내신 출간 작가이시기도 해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책을 또, 뭐, 공동 집필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 책을 또 출간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목은 요즘 엄마, 요즘 아빠를 위한 초등 1학년 입학 준비. 그다음에 부제는 초1 담임 교사가 알려주는 똑똑한 요즘 초등학교 생활. 요런 네. 책을 내신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요 책을 집필해야지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책을 그러면 준비하신 게 아니고 방금 말씀을 그러면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에 쌓인 어떤 글들이 결국에는 모아져가지고 책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사실 블로그에 이제 지금 이제 책에 들어가는 원고를 처음 적기 시작했던 게 2016년도? 음,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래됐죠. 2018년도? 그때부터 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처음 적기 시작했던 건 아니고, 컨셉이 그거였어요. 옆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겠다. 근데 또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음,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위주로 블로그에 이제 하나씩 글을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 그게 길어지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원고들이 계속 쌓이니까, 음, 그럼 이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음, 생각하면서 음. 중간에 저도 목차 같은 걸 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절반 정도 쓰고, 그 바탕으로 투고를 했던 것 같아요. 100%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네. 그러면 출판사들의 반응은 괜찮았나요? 어때요? 저는 막 너무 여러 군데 음, 하지는 않고, 음, 제가 주로 많이 작업하고 있는 회사가 교육 계열사여가지고 그 아래에 이제 출판사 계열사 중에서 하나가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컨택을 했는데 거기서 좋다고 우리 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출판사도 좋지만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음. 시작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용세님이 이번에 집필하신 책의 컨셉이랄까 그런 주제가 소위 좀 비슷하거나 겹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시중에는 없는 상태였어요.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관련된 책들은 꽤 음,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요즘 엄마, 요즘 음, 아빠라고 이름이 붙었던 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엄마나 아빠가 가정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가 뭔가 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던가 뭐 SNS 계정을 운영을 하신다던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한부모인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문화도 많을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컨셉이 음, 어떤 독자를 위한 거였냐면 자기 삶을 잘 가꾸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독자를 위한 책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일찍 끝나고 그리고 뭐 아침에도 뭐 너무 일찍은 또 학교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의 소통이 옛날에 비해서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뭐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리고 학교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맞벌이를 하거나 바쁜 부모라면 어떤 부분을 챙겨줘야 되는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어요. 음, 그래서 초등 입학 도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한 차별점이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2016년인가 그 정도부터 해서 그런 글들이 쌓였다고 하면은 결코 적지 않은 글일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네. 그게 한 50%에서 투고를 했다고 하시면 나머지 50%는 또 준비하느라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음, 2024년이 참 집에 와서 저녁에는 또 원고 쓰고 음, 또 수업 준비도 하고 또 저도 아이가 5살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도 잘 살펴줘야 되고 그러느냐고 뭐 이런저런 바쁨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별로 뭔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는 것도 사실 뭐 누가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글의 분량에 따라서 글의 뭐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근데 특히나 이제 책 쓰기와 관련된 글쓰기니까 책과 관련된 출간과 관련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워킹맘으로서 일하랴, 육아하랴, 그 다음에 집필하느랴, 되게 좀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사실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뭐 이렇게 외조라고 해야 되나? 그죠? 남편분의 외조가. 제가 교사인데 남편도 교사거든요. 아, 그래서 부부교사. 네, 그러면 남편분도 혹시 초등학교? 네, 맞아요.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일찍 끝나니까 음, 와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음, 또 그것도 있었어요. 뭐 사실 남편도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안에서는 그냥 일반 교사가 있고 부장이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부장이었고 음, 남편도 부장이고 아이들이랑 피구하는 걸 좋아해서 음. 거의 계속 저녁 때까지 남아서 아이들이랑 피구하고 그랬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음,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니까 네. 서로 많이 양보도 하고 뭐 음,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서로 채워주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1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어, 참,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게 또 세상에 어쨌든 잘 이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어쨌든 책의 대상이 독자가 학부모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뭔가 피부로 체감되는 그런 피드백이나 반응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어때요? 뭐 예컨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 너무 뭐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식의 뭔가 피드백을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때요? 아, 제가 주로 피드백을 받았던 건 동료 교사들이 많긴 한데요. 음,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책을 내기 전에 음. 다른 뭐 교재 같은 걸 또 오래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되게 아침밥 그죠? 뭐 한글 틀려도 괜찮아, 그죠? 그런 교재들을 또 네, 꾸준히 써오기도 했고, 네, 블로그 활동도 꽤 오래 했으니까, 네, 선생님들 중에서 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 많지 않으세요, 종종. 아니, 근데 당연히 이게 용쌤이 계시는 그 세계에서 모르실 수가 없는 게 제가 소개를 약간 더 부연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적은 메모 중에 한 25권 정도의 초등교육 교재를 뭐 아라쌤과 함께 펴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라는 멘트도 있어서 한두 권이 아니고 25권은 정말 적지 않은 권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동료 교사분들 세계에서는 모르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보다는 이제 음, 유명, 더, 교재가 더 유명하고, 음, 이제 막 우리가 문제집을 보고 문제집을 사지만 지필진을 보고 사진 않잖아요. 좀 그래서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저희 교사분들 계신 커뮤니티에 음, 하나씩 올렸어요. 음, 그래서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게 좀 오래돼서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낸다고 하니까, 음, 어, 그러면은 무슨 책을 썼을까? 해서 음, 이제 궁금해서 사주시고, 음,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사실은 학부모님도 학부모님이지만, 음, 동료 교사의 눈이 제일, 음, 뭐라 그러나, 떨리고, 어, 음, 기대가 되고, 음. 혹시 내가 실망스럽게 졌진 않았을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네, 아마 박 작가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음, 같은데, 음, 뭐, 사실 뭐 이제 뭐 책 내시고 하면서, 음, 네, 이제 직업과 음, 에세이가 결합된 책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박 작가님이 특히 그 그쵸. 분이시니까, 근데 업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업세이 음, 쓰시면서 음, 사실 독자들도 있지만 이 수의사 세계를 되게 잘 아는 나의 수의사인 동료들이 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는 참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하키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쓰면서도 쓰고 나서도 그러한 게 전혀 신경이 안 쓰였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 사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은 플러스 어쨌든 수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전반적인 수의학적인 내용과 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어쨌든 동료 수의사한테 뭔가 누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피해가 되는 그런 멘트 단어는 하나 없나? 되게 조심스러웠죠. 예, 제 얘기는 그냥 제 얘기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뭔가 어쨌든 동료 수의사들이라든지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쨌든 제가 씀으로써 뭔가 대표성을 띠게 되니까 뭔가 플러스가 되면은 정말 다행인데 마이너스 누만 안 끼쳐도 정말 본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농쌤님의 그런 뭐랄까 심정이라든지 그런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 내가 어쨌든 내가 뭐 대표로 쓴 거야 꼭 이런 거를 뭐 공언하고 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지금 달고 있는 타이틀이라든지 업이 어쨌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네, 가지고 내가 책을 썼으니까 어쨌든 뭔가 그들을 뭔가 소위 말해서 먹칠을 하거나 뭔가
피해를 끼치거나 뭔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 이러한 뭔가 부담감이 아닌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책 내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음, 좋았다라고 음, 얘기해 주시는 동료 교사님도 계셨고, 음, 네, 이번에 되게 많이 느낀 건, 제 글은 어쨌든 책이 1학년 입학과 관련된 얘기니까 정보성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입학하기 전에는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 좋고, 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아이하고 미리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내용이 음, 많아요. 정보성 얘기가 많은데, 그 안에 제 얘기를 몇 개 넣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떤 글이더라도 음, 저자의 뭔가 삶이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 저자가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정이라던가 아니면 마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어떤 글이든지 자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지금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글쓰기, 나아가 이제 책 쓰기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되게 이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됐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자기 계발서든 실용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은 정말 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냥 팩트만 열거하고 그 팩트가 아무리 뭐 고급 정보고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책에 담기면은 책이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뭔가 독자한테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좀 어렵죠. 근데 그중에 많진 않더라도 요소 요소마다 이 저자의 그저 뭐 생각이 됐건 해석이 됐건 관점이 됐건 경험이 됐건 일화가 됐건 뭐가 됐던 그런 게 좀 녹아 들어 있어야지, 아, 네.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아, 요건 요런 식으로 이해하셨구나. 요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드럽게 흘러가고 뭔가 이제 내용이 스며들지, 그냥 딱딱하게, 열거만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비유하자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되는 거고, 요새는 특히나 AI가 또 검색하면 나오니까 정보성 내용은, 그죠? 그래서 맞아요. 용생님 말씀에 되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떠올렸던 게 저도 첫 번째 책을 내고 되게 뿌듯했던 게 독자의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도 되게 긍정적인 반응도 받았을 때도 좋았지만은 사실 더 좋았을 때는 동료 수의사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읽어봤는데, 야, 네. 그래. 맞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맨날 이 얘기를 음, 보호자들한테 하잖아. 자, 그 얘기 잘 썼더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동료 수의사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 아, 내가 참 쓰길 잘했구나. 내가 그들한테 보호자뿐만 아니고 이 동료 수의사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구나. 그때 이제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되게 이제 보람을, 성취감을 느꼈죠. 저도 그래서 동료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더라. 음.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참 좋았고, 어, 진짜 이런 거 연습하고 오면 아이들이 음. 초등학교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참 음, 이런 부분 잘 적어줬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셔서 음, 감사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호자가 아니고 그 학부모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은 이게 뭐 꼭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동료 수의사, 1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동료 선생님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나도 학부모한테 안내하면 되겠다 하는 일종의 그저 동료 선생님들까지, 교사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뭔가 이 책이 지침서 내지 안내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바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고, 되게 어쨌든 좋은 책을 쓰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은 뭐 같은 현상의 얘기긴 한데, 블로그를 쓰시면서 글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면 블로그를 이러한 뭔가 학부모를 위해서 내 교사로서의 뭔가 글을 써야지 해서 포스팅을 하고, 그때부터 글쓰기가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글쓰기라는 측면만 보자면,
그 이전부터 글쓰기의 삶을, 쓰는 삶을 살고 계셨던 건가요? 어때요? 아, 저는 사실, 아, 저는 사실, 원래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는 소설을 좀 썼었어요. 네, 소설 아주 어렸을 때라고 하면 몇 살일까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부터 계속 소설 어, 같은 부분을 썼는데, 근데 박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음, 막 기승전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소설은 아니고, 음, 제가 이제 좋아하던 아이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팬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상상해서 쓰고 이렇게 막 음, 재미난 이야기도 만들어서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돌려서 보고 음,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 막 유명했던 음, 귀여운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소설류를 또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읽다가, 나도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음, 소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소설을 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쭉 쓰다가, 어, 그러니까 그걸 글쓰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글쓰기는 오래 한 거죠. 그, 그거를 네. 충분히 글쓰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뭐 하다못해 일기도 글쓰기인 거고 매일매일 끄적거리는 메모도 글쓰기인 거니까 예, 소설이 꼭 뭐 어디에 뭐 연재를 하거나 그래야지만 아니면은 뭐 꼭 중편, 장편의 길 무슨 분량이 있고 기승전결이 꼭 다 맞아야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당연히 글쓰기에 포함이 되죠. 그냥 그런 귀여운 종류 음, 소설들을 음, 계속 쓰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음, 친구들끼리 서로 인정해주면서 글을 어, 꽤 오래 썼었어요. 댓글도 많이 어, 달리고. 네, 그때 반응이 제일 좋았죠. 이제 또래 친구들이고 다들 이제, 뭐 나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음, 서로 일기 돌려서 쓰는 것처럼 네, 이제 서로 댓글 달아주고, 너무 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소설을 많이 썼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제가 일을 갖고 나서는 그런 소설 쓰기가 이제 시간이 없게 됐고, 저한테 필요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어쨌든 필요한 거. 네, 그러니까 제 그다음에, 일이랑 관련된 글 음, 쓰게 된 이제 거죠. 그래서 어떤 교사로서의 업무에 필요한 그런 글.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는 제 공간이니까, 음, 제 블로그는 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초등학교 예비 소집, 음,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고, 근데 거기는 또 제 공간이기도 하니까, 뭐 제가 음, 가족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저의 일기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글을 쓸 때 옛날에 소설 쓰던 느낌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를 뭐 하루 이틀 쓰신 네.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뭐라고 해요? 투더모님 글 쓰시는 거랑 비슷하게, 음, 그리고 부하씨 님도 음, 좀 뭔가 어떤 자기 삶에서 느낀 바가 있으시면, 음, 그리고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음, 사람들 좋은 말들이나 뭐 책에 나온 글귀 같은 걸 이제 같이 붙여서 쓰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뭔가 단순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음, 문학처럼 쭉 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 교훈이 있다던가 음. 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상 저,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근데 그러다가 저는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쓸 때도 있거든요, 음, 일기처럼. 음. 근데 그때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 나요. 어, 단순한 뭔가 일기 에세이보다는 약간 결이 좀 다른, 음, 약간 소설 분위기가 좀, 어, 그,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음,
일종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뭐 블로그 이웃이라든지 독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뭐 특히 저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뭐 교실에서 있었던 일 음, 또는 이제 교사 딸을 둔 아버지와의 이야기 이제 그리고 저하고 뭐 이제 제가 이제 교사인 엄마인데 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얘기 그런 이제 제 삶의 이야기들을 음, 그냥 막 적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글은 근데 막 제가 아 진짜 오늘 꼭 써야지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음, 아니라 그날 뭔가 일이 있거나 음, 저한테 에피소드가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쭉 적고 그러면 또 그런 글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되게 현실적으로 어쨌든 뭔가 소위 말해 실용적인 그런 글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읽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글도 분명히 소위 말하는 수요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뭐 장르라고 해야 되나 분야의 글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예, 몇 가지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가끔은 이제 믹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근데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막 되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난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거는 정체성의 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은 몇 가지 정도는 뭐 가져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은 이렇게 글 쓰시면서 내 글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 글의 스타일이라. 근데 모르겠어요. 그, 그냥 이미 뭐 스타일이 네. 어떤 스타일을 막 써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질문을 바꿔서 그냥 짧게 생각을 해보면 일찍 좀 뭐랄까 자리가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 그냥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난 되게 편하고 좋고 사람들이 뭐 썩 좋아하네. 그러면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계속 써도 괜찮겠다. 그게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뭐 일단 그런 유저 뭔가 좀 최대한 그냥 뭔가 흘러갈 수 있는 휘발될 수 있는 그런 글보다는 최대한 좀 기억에 남는 글을 쓰고 싶고 제 3의 모토가 어쨌든 남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도 어떤 글을 짧은 글이든 뭐 긴 글이든 간에 뭐라도 뭐 한두 줄의 글이 됐던 간에 100% 모든 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수의 글은 짧든 길든 뭔가 메시지를 좀 담자. 그리고 그게 뭐 최대한 뭔가 나의 깨달음이든 교훈이든 인사이트든 글을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이거 괜찮네. 요 부분이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삶에 좀 읽는 사람의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을 쓰자. 이런 생각에 글을 쓰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어떤 스타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제 생각만 적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뭔가 깨달음이든 얻었던 교훈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책이든 아니면 어떤 일화든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그런 식의 스타일의 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 작가님 쓰시는 스타일 저는 알아요. 음,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네, 네, 짧게 글을 쓰실 때도 있지만 또 음, 블로그 길게 쓰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음, 같아가지고 네네. 저는 약간 이런 글을 적을 때랑 저런 글 음, 적을 때가 조금씩 느낌이 다르거든요. 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제가 또 부하씨님이랑 같이 글쓰기 모임 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음, 늘 이제 부하씨님 하시는 말씀이나 뭐 권마선님, 뭐 부크부크님 다 이제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글 쓰는 스타일이 그렇죠. 있는데 각자 어떻게 있으시죠. 보면은 약간 캐릭터가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같은 말이지만 정체성이든 뭐든 뭔가 확고한 자기 스타일, 그런 게 있죠. 예. 음, 또 저는 보면 조금 더 음.
약간 더 문학적인 스타일이 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몰라. 이건 당연히 그냥 사견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뭔가 소설 관련된 그런 식의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는 분명히 용쌤님이 좋아한다는 것에 어쨌든 증명일 테고, 네, 그러면은 교사로서 어떤 실용적이고 정복성 그리고 그런 글도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쓰면 좋겠지만은 그거 플러스 그러한 뭔가 문학적인 글, 꼭 소설인 장르가 아니더라도 네, 약간 문학적인, 문학스러운 그런 글을 쓰는 것도 네,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용세님의 뭔가 아이덴티티, 오리지널리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더 잘 살린다? 그쪽으로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본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문학 소설가가 되시라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되면 당연히 좋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글도 계속 써 나가시면은 좋지 네,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약간 별개로 안 두고 그런 글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보성 글에도 남과의 정보성 글과는 뭔가 차별화 둘 수 있는 거는 정보 자체가 차별화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거를 뭐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은 좀 더 몽글몽글하게 문학스럽게 약간 네, 유하게 농쌤님만의 스타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또 뭔가 방법 대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서 지금 또 책이 나와서 음, 또 책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음, 근데 내가 무슨 이제 글을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큰 음, 집 마무리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관련된 거는 이제 책을 쓰면서 어느 음,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럼 나는 무슨 글을 쓰지? 라는 음,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었어요. 아마 박 작가님 음. 비슷한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맨날 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뭐, 떤 책을 앞으로 쓰면 좋을까, 이번 책은 어떤, 다음 책은 어떤 책, 뭐 매일 해요, 정말. 어, 지금 세 번째 책 음.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구상 단계에서 조금 더 진척돼서 어쨌든 완전히 뭐 지필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조금씩 네. 끄적이고 있어요. 이제 자료를 모으고 어쨌든, 네. 그래서, 아, 목차도 만드시고. 목차도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냥 뼈대를 지금 세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구상 단계에서 좀 더 진척된 건데, 근데 이거를, 이 세 번째 책을 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 네 번째, 다음 책은 뭐 할까? 계속 이제 그런 생각에 사는 거죠. 음, 앞으로는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살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삶, 어쨌든, 그리고 특히나 책을 한 번에 내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책은 어떤 책을 쓸까? 나는 어떤 글을 쓸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의 연속인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 작가님은 진짜 천상 작가이신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네, 다섯 번째 책도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 그냥 하나의 바램이나 목표이긴 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권 정도는 내자라는 게 바램이나 목표이긴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또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뭔가 뭐 소설가가 됐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작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네, 제가 책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음, 부하씨님 만나고 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음, 우리의 글쓰기 모임이었지 음, 거기가 책을 만드는 모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음, 자 열심히 글을 씁시다 막 얘기를 하다가 전자책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언격결에 같이 음, 전자책을 만들었고, 근데 이 전자책을 제가 ISBN이라고 해서 이 음, 도서등 하잖아요. 네, 딱 그 단계 전까지 갔다가 멈췄어요.
음, 이걸 이제 진짜로 발행해버리면 아예 음, 이제 책이 등록이 돼버리는 거니까, 음,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등록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만든 전자책으로 투고를 하자. 그래서 음, 그게 50% 정도 만들어졌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음, 네, 전자책으로 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음, 그걸 이제 그쪽 이제 출판사에 보내주면서 음, 나는 이런 식으로 제목도 지었고 음, 이렇게 우리 목차도 구성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걸 발전시켜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 종이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음,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음, 그래서 원래는 작가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 제가 만약에 이제 부하씨님 하시는 더 음, 음, 퍼스트에 음, 정말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음,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주로 만약에 글을 썼다고 하면 소설 음, 계속 썼다가 음. 그냥 저하고 똑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 모인 데서 같이 글 쓰고 그냥 그렇게 취미 삼아서 글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정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설 같은 글을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어쨌든 계속 끄적끄적이면서 오랫동안 써왔으니 그러면 나도 뭐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나는 뭐 그런 관련 과에 가야지 내지 작가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름이 흘러가진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 음, 글 쓰는 거하고 이제 교직은 조금 달랐던 게 음, 오히려 저는 교사가 되고 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직에 들어와서 이제 교사들 사이에 있으면 진짜 능력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은 뭐 미술 쪽으로 정말 음, 특화가 되어 있으시고 다 음, 같은 초등교사여도 전공이 없지만 그러니까 전공이 초등교육이지만 그 안에서 뭐 미술, 뭐 영어, 뭐 코딩, 음, 뭐 아니면 뭐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태블릿 PC로 아이들 네, 교육 막 이런 음, 것들이 특화가 있으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이제 조금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주로 1학년 담임을 했었으니까 1학년 학부모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 제가 알림장 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알림장 편지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김영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말씀이긴 한데, 음, 이제 이분이 알림장에다가 이제 알림장에 편지처럼 적기 음. 시작하신 거예요.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감동을 받.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뭐 오늘은 뭘 배웠고, 이제 음, 선생님 느끼신 것들, 음, 그리고 아이들이랑 있었던 일화나 이런 것도 막 음, 적어주시고,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거의 1학년 처음 했었을 때, 음,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음, 책에서 봤었어요. 음, 그러면 나도 뭐 글 쓰고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럼 나도 그냥 내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서 음, 학부모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번 편지를 적어보자. 네. 그래서 지금 매일 적고 있죠. 아, 그,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린치핀인데, 네. 출간된 지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최근에 뭐 다시 나왔나? 어쨌든 그래서 린치핀을 읽고 있는데, 그 알림장 편지를 쓰신 분이 바로 린치핀이네요. 예. 뭔가 남다르게 사고하고 남에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고 그런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찾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뭔가 감동이나 선물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뭐, 네. 그런 일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제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지만 저도 블로그를 쓰면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냥 알게 된 분인데 저와 인연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분이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된 건데, 역시 제가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닉네임이 밀알쌤이에요. 밀알쌤. 오, 저 알아요. 네. 정말 유명하실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아마 김진수 님이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 정말 글 오래 쓰셨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그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와, 정말 저분의 학생들, 학부모들은 정말 축복받았다. 너무 다방면으로 열심히 글쓰기를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의 그런, 뭐, 글이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막 시집도 같이 내주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이 또 떠올랐어요. 아, 음. 맞아요. 그래서, 예, 그분도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꺼냈는데, 네. 저도 생각해보면은, 미랄쌤은 제가 막 이제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이제 교사 커뮤니티 안에서 막 책 쓰기나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연수도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여기저기 이제 그러니까 동료들 대상으로 그런 연수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더라고요. 저기 되게 전도라고 해야 되나? 그쵸. 훌륭하시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네네. 도와주시고 그러신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교사분들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딱 하고 끝,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더, 뭐, 학부모가 됐건 학생이 됐건 뭔가 더 챙겨주려고 하고, 하나로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사분도 되게 많다. 음, 플러스, 이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음, 음. 어, 제가 김영근 선생님의 알림장 편지를 보고서 그렇게 실천 조금씩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적었던 것들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음, 저는 그게 그냥 교단 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쓰는 일기. 음, 이걸 학부모님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쓰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엄청나게 그분들한테 해드릴 건 없지만 그냥 내가 잘하는 걸 그냥 나누면 어쨌든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냥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제가 너무 바쁘거나 정말 그날 별일이 없을 때는 되게 짧아요. 근데 뭐 그냥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그날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거나 그러면 또 길게 남기기도 하고 음, 그리고 거의 매일 발행을 하니까 음, 제가 이제 막 완성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그냥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너무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블로그에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들이 또 그런 내용을 보시고 많이 음. 참고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죠? 제가 또 1학년을 많이 음, 했었으니까, 음, 1학년에 뭐 이런 시기쯤에는 음,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야 된다. 이런 음, 것들이 좀 1년짜리가 좀 정형화가 되어 있는 음, 편이거든요. 뭐 3월부터 뭐 이제 뭐 마지막 음, 날까지. 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이제 1학년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이나 경력이 좀 짧은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께서 참교하시기가 좋았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정말. 하나의 뭐, 롤모델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롤모델식으로,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참고가 되고, 레퍼런스가 되고, 그죠?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런 알림 편집장을 모든 학생, 개별 학생에 대한 거를 적으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 개별 학생에 대해서는 못 적고, 음. 저희 학급 안에서 있었던 일화나, 오늘 아,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음. 적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한 학급당 한 25명 내외 정도 되나요? 어때요? 저희 반은 27명. 그죠. 그러면 이제 27명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적으시는 거,
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냥 학급 대표로, 하나의 글로서 이제 공통되게 일단은 보여주시는 거다, 그죠? 네. 네, 야, 근데 그게 또,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은 정말 선생님들 업무 바쁘잖아요. 그죠? 업무량도 많고, 애들 뭐 케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문서적인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마 이제 용수님도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시니까 5살 정도의 지금 아실 수도 있지만 왜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 보내면은 퀴즈노트 뭐 이런 식으로 앱에 이제 거기서 교사 어린이 선생님 남겨주시잖아요. 뭐 네. 이게 개별 학생은 아니고 어쨌든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애들마다 다 이런 다른 식으로는 아니지만은 오늘 무슨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사진 정도는 그래도 개별 사진식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받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거든요. 그죠?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이렇게 보냈네.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주니까, 이렇게 발가하네. 잘 지냈네. 이런 안도감도 들고. 근데 초등학생도 어쨌든 그러한, 오늘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구나. 오늘 이걸 배웠구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학부모가 알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전혀 없는 이런 뭐라 그럴까. 교감이 전혀 없는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와 이런 게 있는 관계는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워낙 어쨌든 학부모가 좀 약간 과하다식으로 뭔가 선생님을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의심하거나 약간의 좀 깎아내리거나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나 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불신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무마시키거나 좀 그런 거를 좀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신뢰잖아요. 그죠? 신뢰. 네. 그러면은 이게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은 이거 하나만으로 알립장 편지 하나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믿을 수 있고 호감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선생님은 정말 학생에 대한 내 아이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다.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소한 일이 있었어도 이거를 약간 컴플레인식으로 뭔가 항의식이나 어쨌든 뭔가 강하게 말을 할 것도 에이, 선생님이니까 뭐 알아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참게 되고 한 번 더. 음. 그죠? 그런 게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을 주로 담임을 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관심과 네. 걱정과 처음 들어갔으니까 학생이 제가, 됐는데 그죠? 네, 2학년, 맞아요. 3학년이 아니고 1학년인데 얼마나 진짜 저는 아직 첫째는 경험이 있구나. 뭐 어찌 됐던. 데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안테나가 바짝 서죠. 예. 애기도 아직은 좀 어리기도 하고, 애들마다 좀 차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애가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러면 더 막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아직 딸을 초등학교를 안 보내봤는데, 이번에 이제 어린이집도 새로 들어가고, 유치원도 새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와, 새로운 기관에 아이가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걸 아니까, 막 부모 입장을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드 웬디님 인터뷰 음. 했잖아요. 음. 제가 위드 웬디님이랑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뭐 제가 제 직업을 알고 계시니까 막 같이 얘기하다가 위드 웬디님이 아이가 초등학교 갔었을 때 같이 다니고 싶으셨대요. 어, 그 약간 정도로 공감돼. 너무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학교에 같이 가고 싶을 그렇죠. 정도로. 얘가 친구랑은 잘 지내나? 친구랑 잘 사귀나? 뭐 네. 어쨌든 잘 소위 말해서 적응하나?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거죠. 또 요즘 너무 험한 일도 음, 많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혹시나 막 이렇게 음, 생각하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알림장 편지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원래 처음에는
1년 내내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가 제일 궁금한 게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네. 한 3월 정도만, 한 달 정도만 이제 좀 자세하게 남겨드린다고 하고, 이제 3월 정도만 하다가 제가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좋을 거예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 그러면 조금 더 써볼까 하다가 1년 음, 왔는데, 음, 이게,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알림장 편지를 쓰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저는 글 쓰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걸 글로 쓰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청 깔끔하고 꼼꼼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제 이야기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듣다가 근데 나는 글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을걸요. 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또 그 친구가 가진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음, 또 그걸 자기가 이제 뭐 교실이라던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음. 다른 방향으로 하고 저보다 청소도 훨씬 잘하고 뭐 아이들 이제 수학이 음, 책 이런 거 채점하는 것도 훨씬 잘해주고 음, 다들 가진 재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음, 뭐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베풀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제 막 제가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고, 우리 반에도 그럼 그렇게 안내해야겠다 해서 참고해서 같이 적어주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도 와서 보고 가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보시지? 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게 음. 저희 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반도 1학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아, 음, 이런 거 배운다고, 설명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뭐 3월에 입학했을 때는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고 하니까 음, 집에 잘 쉬게 해줘야 된다. 음, 학원은 웬만하면 이제 너무 맞벌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막 학원 시간을 늦추는 것 때문에 당장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3월 둘째 주부터 다니는 게 낫다. 막 그런 음. 얘기들 있잖아요. 막 그런 소소한 얘기들. 음. 그냥 그런 거 좀 참고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림스님 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면은, 공통된 내용이면은, 정말, 나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요런 식으로 하면 되네. 나한테 필터링해서 그거를 이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리만족 같은 것도, 아, 비록 내 아이 반은 아니지만은, 아, 요런 식으로 지내는구나. 1학년 꼬맹이들이. 그래서 대리만족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뭐, 저는 아무래도 1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적도 있어요. 음, 한 30시간 정도짜리 연수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보시라고 그냥 제가 동료로서, 제가 1학년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좋았고, 이런 건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다들 조심하셔라. 뭐 이런 음, 거.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랑 이런 걸 해보니까, 어, 이 정도 수준은 좀 어렵더라. 뭐, 음, 그런가? 뭐, 1학년 아이들이랑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규칙들 중에서 이런 규칙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또 잘하더라. 음. 제가 뭐 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예.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쓰기도 했어요. 정말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단연간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만큼 현재 지금 필드에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교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더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경험은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예. 근데 박 작가님도 그렇게 쓰실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 뭐 음, 있겠죠? 지금 뭐 확 떠오르지는 않는데,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수의사로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뭐, 그렇고, 뭔가 어쨌든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남길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보호자 상대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뭐, 글이든 뭐든 남겼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주로 최근에 남기는 글은 어쨌든 그래도 수의사를 좀 벗어난 글들이 많긴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용세님의 그러한 동료분들한테 그러한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참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게 그렇죠. 꼭 그러면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람 편집장 이게 좋대. 그럼 다 선생님이 해야 되느냐?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나는 뭐 그게 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글쓰기는 정말 젬병이야 소위 말해서 너무 어려워 하면은 각자마다 선생님마다 가진 재능은 다르니까 나는 그림을 그래도 썩 잘 그려 괜찮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림으로써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뭐 재미나게 그림으로써 보내주거나 아니면 뒤에 게시판에 붙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다양한 방식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죠. 뭔가 내가 담임 교사로서 뭐 지금 1학년이니까 1학년 예를 들면 1학년 선생님 담임 교사로서 뭔가 사소한 거라도 어쨌든 내가 애들한테 또는 학부모한테 좀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네. 서로가 되게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선생님이 아닌 뭐 일종의 학부모, 제3자로서 일단 바람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무척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은 뭐 하나라도 부모들이 뭐 꼭 거창한 거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 사소한 거에도 감동받고 사소한 거에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거를 지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보거나 시도해 보거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걱정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뭘 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지금 뭐 체험학습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아이들 관련된 지도하기가 좀 여러 가지 아동학대 이슈라던가 이런 음, 것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저한테는 이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음, 저한테는 참 보람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도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됐으니까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죠. 옛날에 막 이제 음, 이제 글로 한번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기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고 지각을 많이 하고, 어떤 날에는 막 10시 넘었는데도 안 오고, 음, 뭐 11시 넘었는데도 계속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그래서 음, 너무 한 그런 일들이 한 두 번, 세 번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되잖아요. 얘가 안전한가? 음, 잘 지내는 건가? 필요한 돌봄을 잘 받고 있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초등교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음, 길이고 제가 네, 갖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아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전화해서 부모님 잘 이러시면 안 된다 얘기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 한 그런, 그러니까 제가 10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 그래서 뭐,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1시쯤에 다시,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못 보냈다고. 그런 일이 한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 아, 아버님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저희 계속 이런 게 이어지면 아이가 돌봄을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이제 교감 선생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저한테 음,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 자기가 이제 새벽에 일을 계속 나가신다는 거예요. 음, 근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음,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새벽에 본인이 자꾸 일을 나가다 보니까 아침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아버님도 자꾸 깜빡 잠에 드시는 거예요. 음, 새벽 일 마치고 집에 왔다가 이제 자기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시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깊은 잠에 드셔가지고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아, 이분도 지금 이게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어쩔 수 음, 없는 상황들이 이어져서,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애가 8살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난대요. 음.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아버님만 막 책망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 아유, 일어나셔라. 뭐, 그래도 애기를 챙기셔야 되지 않냐. 근데 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바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을 말이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제 그날부터 애기한테 아침에 이제 혼자 준비해서 오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음, 그래서 세수하고 음, 그냥 옷 입고 그냥 가방은 뭐 여기 그냥 필통을 두고 다녀라. 음, 그리고 그냥 가방만 챙겨서 이제 옷 입고 세수만 해서 이제 오는 음, 걸로 음, 하고 근데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혼자서 학교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혼자 학교 오는 게 무섭대요. 중간에 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음, 오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좀 불안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교 끝나고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그 아이 집까지 계속 손잡고 집에 가줬어요. 한 2달 정도? 어이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가 좀 잠들고 이래도 자기가 혼자 준비해서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가정이 막 다 보통의 가정처럼 엄마 아빠가 돌봄을 잘 해주실 수 있고 그냥 아이가 뭐 막 잠투정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정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는 이게 옛날에 제가 아이의 뭐 경력도 너무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음, 좀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이제 막 아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부모도 그렇게 막 30대면 사실 저희는 알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 물론 성인이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조금 도와줘야겠다. 음, 라고 생각도 들고,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먹으니까, 좀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경력이 더 오래오래 되면서 음. 고민되는 지점들도 있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되게 경력이 짧고 젊었을 때 맞닥뜨렸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뭔가 공감대도 덜 형성되고, 아니,
왜 저렇게 애를 키워?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뭐랄까, 원리 원칙주의적으로 이제 대응했을 수도 있고, 계속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은, 아, 아버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 의무고 원칙이라서 이제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 도와줘야지, 내지, 내가 뭔가 개입해가지고 어쨌든 이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육세님이 어느 정도 나이도 더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워킹맘으로서 애도 이제 있고, 뭔가 이런, 성숙이라면 성숙이고,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니까, 그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밖에서 바라만 보는 객관적인 사실만 토대로 이렇게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상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간단한 가벼운 문제는 아니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냥 원리 원칙만 내세우고, 뭐 아버지를 계속 푸시하고 뭔가 해결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미치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몇 단계나 앞서 가신 거고, 그죠? 발전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정말 존경스러운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사실 쉽지 않죠. 내 아이도 아니고 아무리 내 학급의 학생이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동안 등교길 그거를 도와주셨다는 거는 야,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사연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와 보면 진짜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아이들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 이게 티가 안 나요. 이게 보사들 중에, 네. 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박 작가님 인터뷰에서 뭐 얘기할 일도 있고, 뭐 저는 글 쓰니까, 아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의 가정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음, 잘 이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음, 애기를 애를 왜 저렇게 키워? 음,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알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또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제 또 아이를 가르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잘 아시니까 사실 제일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고 이럴 일도 없으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지금 아이가 특정이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조용하게 열심히 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저도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게 뭐 그 아이를 막 데려다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교감 선생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일에서 약간만 벗어나는 것 같아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들어와요. 음, 어, 뭐, 사실은 교실 안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이게 조금만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조금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불쾌해한다던가 뭐 이제, 뭐,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이 무서웠다. 이렇게 느끼면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도, 뭐, 그게 그냥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법적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또는 이게 학부모님들이 또 이 상황에 계속 교실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있다던가, 음, 뭐,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있어서 저도 막 책을 쓰고 제가 교사로서 뭐 여기저기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참 이런 부분은 진짜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일 테고, 그죠? 예, 그리고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텐데, 그거를 막 꼭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이제 학부모들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또는 오히려 뭔가 오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게 이제 대우를 받거나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선의로,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뭔가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줬는데, 아이고,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네, 받아들이네,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풀이 꺾이죠. 사기가 저하되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괜히 했네. 그래. 뭐하러 내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할까? 그냥 주어진 것만 따박따박 하자. 그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대화 중에 나온 거죠. 이러한 뭔가 건수를 줄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전에 부모와 학부모 간에 뭔가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가 끈끈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서로 신뢰가 지금보다는 좀 높아지면은 선의로 그랬던 그러니까 오해도 줄어들 테고 컴플레인도 줄어들 테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개선하는 방법이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뭔가 정책적인 거가 됐건 뭐 제도적인 거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학부모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인정을 받고.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꼭 교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뭔가 선생님이 사선거라도 뭔가 이제 진정성을 보이는 거를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초예민하고 좀 과민한 학부모들이 좀 더 그게 좀 수위가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생각이 든 게, 정말 모르면은 알 수 없는 건데, 그죠? 알면은 다 이해되고 다 용서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내부 상황을, 그 집의 가정 상황을 뭐 세밀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고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아들 교육 백과사전이라고 그 최민준 미술학원 소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남아 미술연구소 하시는. 음, 음, 그래서 유튜브도 되게 자주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음, 제가 그분의 채널을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열심히 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진짜 유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음, 책도 자녀교육서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민원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음, 열정을 잃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민원으로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러니까 그게 다큐멘터리로 막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민준 소장님이 그 토픽이랑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게 되게 유치한 거다. 막 음,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남자 아이들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갈등 상황을 되게 유치한 갈등 상황을 재현해 주시면서
사실 실제로 갈등이라는 게 정말 학교에서는 별거 없다. 음,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점점 더 학부모가 학교와 멀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모든 제도들이나 모든 방법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학부모하고 학교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된다면 결국 이 갈등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둘이 진짜 학교하고 학부모가 서로 이제 끈끈하게 을리처럼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다. 지난 번 인터뷰에 나오신 그 김선엽 작가님, 김선엽 선생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는 원팀이다. 한 팀이거든요. 그죠? 서로 네. 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은 어쨌든 그중에 큰 비중 하나가 서로 간에 신뢰를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 부모가 선생님 자체를 신뢰를 덜 하거나 어쨌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들면은 되게 또 어렵겠지만, 근데 어쨌든 서로가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부모가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계속 뭔가 민원을 넣거나 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면 더 몸을 사려야 되겠네? 나는 정말 주어진 것만 해야 되겠네?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1도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결국 고스란히 학생한테 마이너스고 학부모한테도 마이너스인데. 그죠? 선생님들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를 더 못 믿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또 학부모도 느낄 거 아니에요? 되게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일하네? 어, 좀 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밖에 안 해주네? 못 챙겨주네? 계속 이게 완전 악순환인 거죠. 거기서 최대 피해자는 학생인 거고.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원팀으로서 서로가 믿고 선생님에 대한 물론 정말 개중에 드물게 소위 말하는 나쁜 선생님, 악질 선생님, 뭔가 수준 미달의 선생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극소수라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분명히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실 거란 말이죠. 그거를 믿고 내가 학교를 보냈으면은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을 믿고 어떤 과목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돼가지고 사사건건 뭔가 민원을 넣거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하거나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민원을 넣거나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덕커덕 거리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그러니까 누구부터 닭, 달걀 문제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먼저 손을 먼저 내밀고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손을 내미는 거는 뭐냐? 믿음인 거죠, 믿음.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요렇게 하면, 뭐가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정말 도를 넘었으면은 그때 뭔가 정말 예의를 갖춰서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뭔가, 어떤 예를 들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정말 무슨 막무가내로 그것도 문제인 거고. 참,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참, 근데 저는 올해 거의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림장 편지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약간 질리셨나? 네, 고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예.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음, 하도 많이 음, 하니까 음. 연락이 없으셨어요. 좋은 그래서 거죠. 네, 너무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하고 음, 음, 참 작년에 학부모님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음, 1년 잘 보냈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거의 1학년을 계속 하다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간하면서 이제 올해는 2학년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선택권도 있긴 있는데 음, 올해 애들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데리고 올라가려고. 어,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원래는 1학년 부장을 하다가 1학년이 저희가 8반 정도 돼요. 학교가 큰 학교여서. 음, 네, 그 8반 선생님들을 제가 약간 리더로서 이제 음, 같이 하면서 좀 업무적인 걸 많이 했었는데 저희 딸이 이번에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저도 아이 양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좀 돌봐야 돼서 부장을 못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부장을 안 하게 되면서 좀 요리조리 이렇게 돼서 음, 그래서 이제 올해 2학년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음. 막 아직 이제 제가 1학년을 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놨어요. 네. 정말 반가워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기도 한 게, 음, 또 만났던 담임 선생님을 또 만난다고 하니까 약간 질려하지 않을까. 아이, 제 생각에는 정말 뭐, 다들 환호성을 치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 큰일이다. 좀 약간 질려할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님들도 마지막 날, 아유,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저도 누가 제 반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네. 네. 아, 이분들 중에는 꼭 누구 한 분, 한 네 분 정도는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음. 작별 인사가 아닌데. 아, 근데 학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고 하면은,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못하고, 이제 이런 음, 건 비밀을 엄수를 해야 되니까요. 싫다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겠네. 예, 애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서프라이즈가 귀중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그 X하고 뭐 스레드나 이런 데에도 뭐 음, 초등학교 1학년 담임하는 선생님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초2로 이제 조만간 바꾸게 그래야 되겠네요. 약간 이제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얼핏 어디 소개해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휴직은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중인데 이제 곧 복직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아, 저는 2023년도에 음, 휴직을 하고 있었고 음, 그때 전자책을 썼어요. 음, 그때 전자책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음, 작년도에 음, 1학년 아이들 다시 담임하면서 음, 7년을 채웠어요. 1학년 담임 경력을 7년을 채웠어요. 음. 그리고 그때 하면서 종이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아, 하면서. 그러면은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 아닌 거고, 작년에 네. 이미 복직을 하셨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느 이제 소개 글에서 뭐 육아휴직 중인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죠? 아, 어떤 글이죠? 너무. 그러니까 브런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출간의 작가 소개일 수도 있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에 그런 어쨌든 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도 육아 휴직 중이신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음, 아무튼 지금은 작년부터는 복직을 하셔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근데 이제 부장 타이틀을 일단은 빠졌으니까 좀 약간의 좀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겠다, 그죠? 네. 음, 박 작가님 다 질문이 네네. 따르륵 있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거든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는 또 여쭤보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인터뷰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글도 읽고, 이렇게 준비를 나름 하죠. 그렇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면서 다 준비를 하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뭐,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예, 그냥 내면은 되는, 예, 시간이 없다, 없다, 이런 거는 이제 핑계잖아요. 그죠? 예, 쌤이도 잘 아시겠지만. 게으른 사람 한 명 울고 갑니다. 아, 아유, 뭐, 꼭 뭐,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할 말은 아닌데, 다 나름 바쁘겠지만, 바쁜 와중에도 결국엔 짬을 내면은 다 수는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얼추 시간이 또 꽤 지나가지고,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전에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푹 집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어야지가 결국에는 애초부터 꿈, 목표,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선생님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음. 네, 왜냐면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아까 네, 글을 어렸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었나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하시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니면 대학교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나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뭐가 네. 그거는 뭐였을까요? 저는 사실 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유, 웃으면 안 되죠.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사업 같은 게 하고 싶었어요. 사업가. 네, 사업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특히 음,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 약간 제가 이제 물건을 떼와가지고 팔고, 음, 이제 그런 무역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 물건 떼와가지고 이제 음, 팔고 그런 음, 뭐 경제 경영이나 근데 음, 제가 이제 20살 때 교대를 가게 됐으니까 아유 그러면은 뭐 교대를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뭐 교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걸리 집이나 할까?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음.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모델을 안 가고 장사, 뭐 경영이든 뭐든 경제든 뭐든 그런 과, 그런 대학을 가면 되는 거는 아니었는지. 네, 근데 사실 음. 사업이나 이런 게 뭔가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진 않죠.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교사도, 교대를 다니다 보면 모든 커리큘럼이 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음,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스며드는 게 있어요. 음,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가면 음. 그 새천년 건강체조 아세요? 막, 막, 우리 금강, 어릴 때 국민체조랑 다른 거겠죠? 네, 막 그런 어, 체조류나 음, 앞구르기나 막 뒷구르기 이런 거 연습하고 네, 되게 아이들 진짜 가르치기 위한 것들을 음, 계속 배워요. 음, 그거 하다 보면 왠지 교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가 또 실습을 나갔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막걸리집이 아니라 음, 나는 이제 그냥 막걸리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음식을 판다든지 음, 물건을 판다든지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교생 실습을 갔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삶 자체가 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컴퓨터 선생님이 50대 정도 되신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결국 진로를 이쪽으로 정했는데 그때 어, 제가 여고생일 때 하셨던 얘기가 자기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남자인데 친구들을 지금 만나다 보면은 음, 자기가 더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갔던 애들이 다 지금 퇴직해서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막 의사거나 뭐 치과 의사거나 뭐 세무사를 한다던가 이런 애들이 자기는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포토샵으로 점 지우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선생님이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기가 뭐 치과 의사들은 그냥 치과에 가면은 이제 환자들 썩은 이나 음, 약간 이런 걸 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세무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 관련된 것만 계속 숫자만 보고 그럴 텐데 음, 자기는 출근을 하면 음. 너희처럼 이렇게 예쁜 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계속 나이를 먹어도 음, 제가 일단은 계속 만나고 음, 계속 대하는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애기들이 조금
아무래도 어리고 잘하다 보니까 고집도 생기고 해서 떼쓰고 이럴 때도 있지만 음, 일단은 너무 애기들이 예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매력이구나. 음.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정말 저도 언제 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송에서 사적으로는 뭐 글이든 뭐든 말씀드리는 몇 번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 아니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 교대를 안 간 게 후회가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저도 아, 이제 뭘 남한테 가르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애들도 막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중고등학생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 예. 왜냐면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머리도 굵고, 좀 더 고집이 세고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귀엽고 그래도 좀 이제 말도 잘 듣고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등학생이 제일 학생 중에 어리잖아요. 그럼 네. 어릴 때 내가 뭔가 한 말 한마디든 뭔가 나의 언행으로 통해 가지고 나의 교육을 통해서 얘가 얘 인생에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 출발점부터 미치면 얼마나 좋은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또 충분히 공감이 돼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면은 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이런 교사라는. 이거는 뭐, 정말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제 아내의 이제 오빠죠. 그다음 그 오빠분의 이제 와이프죠. 두 분 다 네. 역시 선생님이거든요. 네. 너무 이제 좀 부러운 거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잘, 그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전 가장 큰 게 하나가 이제 교사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교사분들을 보면 늘 이제 부러움,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제 음악 하시는 분, 뮤지션. 제가 또 한때 막 맞아요. 참 가수였으니까, 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수를 꿈꾼 적이 있으니까 뭐 노래를 잘한 거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뭐 가수가 됐건 아니면은 뭐 악기를 다루는 어쨌든 뮤지션들을 보면은 그런 음악 세계에 사시는 분 그거를 뭐 업으로 사시는 분을 보면 되게 이제 부럽다. 그래서 이제 교사 그다음에 뮤지션 이 두 직업을 가지면서 사시는 분을 되게 부러워하죠, 전. 여담이긴 하지만. 저 노래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그냥 애교로 제 취미 생활로 봐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궁금증은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러면은 지금도 그러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있으신가요? 즉, 아, 언젠가는 나도 뭔가 사업을 끝내는 하고 싶다. 이런 게 아직도 남아 계세요? 어때요? 네,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음, 근데 이게 저 인생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저는 늘 퇴직 이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음, 내가 뭔가 그때 하고 음, 싶은 걸 정말 그냥 뭔가 이걸로 음, 돈을 벌겠다는 의지보다 그냥 음, 돈을 날릴 생각으로, 그냥 돈을, 손해를 볼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게 그때 있다면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뭐 그때 가면 사실 교직 생활을 오래 했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사회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고 하겠어요. 뭐 장사 감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일도 많이 음, 하고 해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가진다면 그냥 음, 정말 어 우리 동네에서 내 지인들이랑 같이 놀 아지트 공간을 만든다 이런 음, 마음으로 할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소설 이런 걸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란빵님이랑 음, 웹소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소설을 좋아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즘 워낙 웹툰 소설을 많이 쓰시니까, 웹소설을, 그런 거는 어떻게 관심이 없으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뭔가 계획 준비가 있으신 거다, 그죠? 네, 글빵님이랑 음, 그냥 음, 글빵님은 글빵님 소설 쓰시고 음.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그냥 이런저런 거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게 올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음, 5년 안에 음, 하려고. 음, 그래서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일단 직업이 있으니까 음, 음. 스텝을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제 일을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는 일 하면서 또 블로그에 제가 공부한 것들도 나누고 제가 학급 경영한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교재 만들고 있는 것들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박 작가님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교육 과정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개정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렇겠네요. 교과서가 워낙 그렇게 또 바뀌고. 요즘 잘 네.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조금 개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네, 음, 그런 거 하고 나서 이건 철저히 그냥 제 취미니까요. 음, 그래서 그냥 남는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음. 어떻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고 완결까지. 아유,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뭔가 재능이라면 재능이고, 그러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 이거를 그냥 썩혀두면 되게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 뭐, 많이 누구한테 막 조회수를 높이고, 막 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이제 좀 내보여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읽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일단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만두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하고 싶은 거, 제가 지금 웹소설 얘기를 했으니까, 웹소설 얘기를 그냥, 이렇게 갖고, 그냥 계속 조금씩 시간 음, 날 때마다 그렇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 되게 음, 오래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걸 계속 하면서도 이걸 도대체 누가 보지? 막 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네. 음, 음, 늘 이제 블로그 하면서 한 번씩 찾아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한 번 했는데, 어, 전국에 1학년 부장님들만 모아놓은 카톡방이 있어요. 음, 한 1,50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많다. 부산, 대구, 음, 경북, 경기, 서울 막 해서 다 해서 1,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부장님들이랑 막 이제 한번 정모를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근데 또 서울에서 하니까 너무 멀리 계신 분은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고 음, 적극적이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오셨겠죠? 음,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나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부장님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어이쿠.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누가 봐?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한 2년? 2년, 3년 계속 하니까 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기분은 정말 또 좋았겠다, 그쵸? 예,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음, 그러니까 어떤 글이 좋았다고 따로 음, 얘기하시기도 하고, 이야, 그게 너무 감사했죠, 진짜. 정말 뿌듯하겠다,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인정받은 것 같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겠고, 확신도 들겠고, 그죠? 네, 박 작가님은 더 알아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도 뭐 지금 저는 워낙 교수님에 비해서는 뭐 블로그든 뭐든 그냥 새내기 수준이라서 아닙니다. 에이, 책을 두 개나 아유, 내셨는데요. 아니, 책이 뭐 건수가 중요 하나야.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3년 차? 어쨌든 이제, 이런 활동을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수님처럼 오랫동안 저도 일단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게 일종의 꿈이라면 꿈이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간직하는 거, 잃지 않고, 언젠간 해야지, 늦더라도, 그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급해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업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같이 꾸려 나가는 거죠. 병행해 나가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세님의 또 웹소설이든 그런 걸 또 만날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네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 공식 질문 한 세 개 정도로 예, 용쌤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어떤 건지 행복에 대한 정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추상적이죠. 아,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예, 저는 음, 좀 계획적인 편이어서 제가 그냥 요즘에 느낀 거를 음, 말씀드리면 제 계획에서 70% 정도 됐을 때 음. 그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용쌤님 블로그에 그런 내용의 글을 본 것 같아요. 70%. 네, 그 정도 그렇죠. 되었을 때 만족이 음, 되면 이제 음, 아, 오늘 하루 좀 잘 그렇죠. 보냈다라는 생각이 음, 들면 음. 그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두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좀 벗어나는, 그죠? 네, 그건 사실 음, 제가 음, 좀 완벽주의처럼 모든 게 다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되게 안 좋은 걸 알아서 그냥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음, 지금 이 정도는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음, 이 정도 했으면 나 지금 음, 행복한 것 같아. 뭘 그쵸. 더 안 해도 이 음, 정도면. 그리고 음, 그때 커피를 꼭 마셔줘야 돼요. 커피, 중요하죠. 저는 뭐 믹스 커피 신봉자긴 하지만, 그거예요. 예, 저는 입이 좀 약간 저렴한 얘기긴 하지만, 다르게 입이 싸구려라서 저는 그냥 달달한 커피 맛 이런 건 몰라요. 그냥 달달한 믹스 커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특히 이제 식후 마시는 하루 한두 잔 믹스 커피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장님 뭔가 카페라떼 따뜻한 거 좋아하실 것 같이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커피숍을 가면은 늘 시키는 거는 카페라떼나 바닐라 라떼이긴 한데 저는 아, 사실 그것보다는 더 좋아하는 거는 믹스 커피. 커피. 예. 연한 커피 아니면 노란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마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맥심의 뭐 화이트 네, 머신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랑 어쨌든 연한 커피, 연한 커피.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달달해야 돼요. 아, 예, 중요하죠. 예, 커피는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게에 가면 무료로 그냥 뚝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식당이나 이런 데 그런 커피 좋아해요, 저는. 되게 달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렇죠. 예, 저는 커피는 달아야 됩니다. 쓴맛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얘기하다. 그래서 커피, 그렇죠. 그 커피 중요하다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맞아요. 완벽주의 성향도 저도,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벗어나는 게 행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달라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성향 자체가 뭐 나쁘다, 그거를 무조건 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현실상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내가 완벽주의를 완전히는 못 버려. 그러면은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벽주의를 가지고 가되, 그래, 70% 정도만 돼도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질문 두 개가 남았는데, 오늘, 야, 1시간 반이 뭐예요? 지금 정확히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2시간에 육박하는데, 정말,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잘 어, 들어줘서 그래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또 듣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내용, 관심 있는 또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뭐, 이런 게 부탁드릴게요. 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스러워요. 그 말씀이 또 저를 감동시켜 주는데요. 네. 아니, 참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는
그런 경험을 내가 받는다는 건 참 음, 좋은 것 같아. 어, 맞아요. 누가 내 얘기를 귀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들어준다? 그 경험 좋죠. 그죠? 내가 뭔가 좀 소중하게 좀 대우받는 느낌? 가치를,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드렸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제가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음, 저도 한 번 더 느끼게 돼서, 음. 어, 우리 지금 인터뷰 내용으로 블로그 글감이 한 5개는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역시, 역시 쓰는 삶, 작가, 좋죠. 5개.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리드 브랜딩님께서 해주셨는데, 인터뷰를 아, 통해서, 뭔가 생각이 더 정리가 되고, 나에 대해서 더 뭔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좀 더 알게 됐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내뱉거나 글로 쓰면은, 정리되는 건 당연하고, 뭔가 모르던, 내가 잊고 살았던 것도 끄집어 나오게 되고, 아, 네.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확인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라고 하는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게 되게 저는 잘했다 싶은 생각을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시간 가까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아, 어,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드 독자분들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 준비 교재인 요즘 엄마, 요즘 아빠를 위한 초등 1학년 입학 준비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그 책을 통해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아이든지 학교에 와서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기의 삶을 잘 꾸려 나가시면서 아이도 충분히 잘 양육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면 저 같은 1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학교 후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너무 이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거나 이제 어, 염려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 그만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아이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설렘과 기대로 준비하는 1월과 2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그리고 뭔가 용세님처럼 교사분들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렇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아, 정말 내가 걱정을 안 하고 믿고 우리 애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하고,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뭐그 동료 교사분들도 보면 좋겠지만은 우선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정말 한마디 한마디 되게 정성을 담아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요. 거의 바쁘신 와중에도 1시간 반은커녕 2시간이 지금 오버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이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정말 쉼 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세님. 감사합니다. 네.